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비전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정현 국민의힘 전라남 도지사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님은 애칭이 많잖아요. 뭐 강성 친박이랄지 진박 혹은 뭐 박근혜의 남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신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가 커서 코신재라고도 하고 의리의 남자라고도 하고 의리의 사나이라고도 하는 좋은 말도 있고 있는데 또 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내가 선택해서 가는 조직에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서 합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까 그런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보든 저는 내가 선택한 신념과 소신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쁜 별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도 하셨고 또 당대표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 출소를 해서 대구 달성 사저에 계시는데 혹시 뭐 만나보거나 통화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모든 지금 시청자님들도 다 그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감옥에 계실 때나 병원에 계실 때나 또 사저로 내려가신 뒤에도 변호사 외에는 아직 개인적인 만남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와대 수석들 또 내각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문을 열면 찾아보자.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그분에 대한 존경이나 내가 모셨었던 그때의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전라남 도지사에 출마를 하셨어요. 자, 그럼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즉 목표가 정말로 전라남 도지사 당선이신지, 아니면 이번에 출마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한 자리를 얻으려는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하러 나오신지 사실 좀 그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선거도요. 선거에 나간 사람이 낙선을 목표로 나간 사람 없습니다. 저는 0.001%를 앞서서라도 반드시 당선이 되고 싶고 그 당선을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전남을 한번 확 바꿔놓고 싶습니다. 천지에 한번 개벽을 시켜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전라남도민 입장, 유권자죠. 전라남 도민 입장에서 왜 이정현이어야 합니까? 이정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지사 선거가 도입된 이래로 27년째 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당이 지금 전남의 살림을 잘 해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른 방법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의 경험 그리고 당대표 경험, 최고위원 2번의 경험, 3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가지고 예결위원 7번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전남 도지사, 전남을 확 변하게 하려고 한다면 저 정도로 큰 안목과 인맥과 일처리 방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그래야만이 변화가 오고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7년의 민주당 시간이었다면 더 이상 4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게 이제 4월 말인데요. 전라남 도지사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셔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좀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지사가 되려고 한다면 저는 곡성 출신입니다.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3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남 구석구석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 출마 결심을 딱 하고 나서부터 지금 섬을 제외하고는 단 한 개의 읍면도 빼지 않고 저를 다 봤을 겁니다. 면사무소나 농협에서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보시고 사람들 좀 전 도민들을 좀 만나보시고 이랬을 때 어떤 느낌 들으셨나요? 우선은 정말
각기 다르고 구석구석이 다르고 굉장히 잠재력과 장점이 다르고 정말 이곳을 한번 제대로 내가 한번 갖고 보고 싶다.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는데 내가 선거 기간 다니면서요. 굉장히 가슴 아픈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지역에도 거의 예외가 없이 거의 예외가 없이 온통 파란 간판뿐입니다. 군의원도 도의원도 그리고 군수도 그리고 시장도 그리고 도지사까지도 경쟁자들이 전체가 다 군수 7명이 출마했다면 7개가 다 파란색이고 야, 이런 식의 선거 이런 식의 민주주의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전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행복과 기쁨이 뭐냐면 선택 아닙니까? 부인도 남편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 어떤 물건을 삶에 있어서도 여러 거 중에 고르는 선택의 기쁨,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건 임금도 줄 수 없는 것이고 관청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자기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그렇게 선거를 많이 치르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단 특정 정당에서 찍어놓은 후보 거기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년, 30년, 앞으로 40년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소중한 자유, 소중한 기쁨, 선택의 기쁨, 선택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도민들을 만나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반응은 어떻든가요? 그러죠. 그때 제 앞에 들고 그러죠. 사실은 말은 맞아요. 근데 뭐 옆에서 그런데 어쩔 것이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으려고 미용실을 갔는데 좀 할머니 미용실에 그거 많이 봤는데 그러더니 이제 이정현을 알고 도지사 출마했다니까 뭔 당이요? 그래서 국민의힘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서는 개가 나와도 뭔 당이 아니면 안 되라오?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충격이었고 슬펐습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그런 정도까지 박혀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선거, 우리의 주권, 주인으로서의 주민들의 생각에 있어서 정말 큰일이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해서 슬펐습니다. 예. 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 고자 대통령이 되시는데 곧바로 취임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먼저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 같은 게 또 현실이거든요. 이 후보님 생각하시기에 윤 당선자 대통령으로서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만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검찰 이상의 폭넓은 국민 통합이나 화합이나 다양성과 다원성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존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치권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부정부패에 관여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치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정치인들과 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만 하면 새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참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혼자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초월해서 과거에 뭐 어디에 있었냐를 초월해서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자가 대통령이 대취임한 이후에 호남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호남 출신이니까라고 하는 탯줄을 어디다 묻었느냐를 따져갖고 인사를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본인이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유도에 의해서 그렇게 까딱 잘못해서 갈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 자기 탯줄을 자기가 골라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인권유리입니다. 가장 고약한 인권유리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탯줄을 어디다 묻었느냐를 따져갖고 승진 인사를 한다든지 발탁 인사를 한다든지 인재 육성을 한다는 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호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많이 강조합니다. 국민통합을
그 강조를 한 것은 아주 시대적인 과제로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민 통합을 함에 있어서 호남 문제 해결 없는 국민 통합은 제로입니다.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호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호남 문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하는 겁니다. 일자리는 대기업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호남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은 윤석열 정부 첫 조각에서 이렇게 호남 출신 인사들이 배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그림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되죠. 왜 안 됩니까? 인수위원회에서도 빠졌고 그 조각에서도 호남 특히 광주 전남 출신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빠져 있는데 이건요.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로 재봤습니까? 몇 센치면은 능력이 있고 몇 근이면 달아서 몇 근이면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배려. 왜 배려냐? 모르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쪽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 호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국정을 이끌면서 호남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요. 일부러라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옛날에요 임진왜란 때요 중앙에 그 과거 합격해갖고 능력 있는 임금 모시던 사람들은 다 피난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임진왜란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하자면요 우리 몸에요 간, 콩팥 요만하죠? 작다고 아프다고 내버려도 간만 아프겠어요? 콩팥만 아프겠어요? 온몸이 아파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남의 아픔을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준석 당대표가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데 우리 후보님하고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당대표 때 저 당대표 물러나라고 당대표실 앞에서 6일 동안 단식 농성한 주동자가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준석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진짜 그야말로 엘리트 정당, 가진 사람들 정당, 경상도 정당, 완전히 무슨 사자 들어가는 정당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주로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되면서부터 민주당보다 오히려 당이 훨씬 젊어졌고 2030들의 창의성, 창조성, 독자성 그 아주 독특한 그런 성품과 성격들과 그분들의 요구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훨씬 더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지도 많이 늘었고 호남의 젊은 사람들조차도 2030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지지도 높게 나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를 높게 평가하고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전에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의 당대표 어떤 누구보다도 호남 포기를 포기한 사람이었다. 앞선 사람들이 거의 호남을 말로는 아니지만은 포기를 한 거나 다름없이 해왔는데 당신은 호남 포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그 전라남 도지사가 만약에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기업 유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제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실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이나 그 대책이 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전남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째짜게 이렇게 하지 말고 대기업이 유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 만든다는 걸 정부가 하냐? 기업이 하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수 여천에다가 저 어마어마한 화학단지를 조성을 해갖고 1년에 10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그 공단을 조성을 해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을 뚫어줬고 거기에 공업용수를 넣어줬고 거기에 싼 전기를 넣어줬고 거기에 세금을 깎아줬고 그리고 전남대학교에다 화공학과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거기에다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공해준 건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합니다. 지제 전남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또는 관광산업을 포함해서 많은 전남에 새로운 그러한 대기업들이 유치를 하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뭐냐?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단도 조성을 해줘야 되고 세금도 깎아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고급 두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문화시설이라든가 또는 말하자면은 쇼핑몰이라든가 뭐 여러 학교라든가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건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건 전부 정부 몫입니다. 이 결단을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도지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27년 동안 독점해서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 민주당의 방식은요, 덜렁이었습니다. 덜렁 F1 경기장 하나 짓고, 덜렁 말하자면은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 하나 짓고, 덜렁 뭐 공항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덜렁 연계 연합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자리가 없고 다 떠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우리 도민의 행복은 다릅니다. 우리 헌법에 기본권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정부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정부와 행정기관과 도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하고 아까처럼 인간답게 사는 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지? 어떻게 한 게 때문에 인간답게 못 살지? 그걸 저는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걸 해소하고 해결하는 일에 정말 저는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이신 전라남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전남이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전남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왔었던 다른 것들이 다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남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국립대학교가 심지어는 국립대학교조차도 미달인 학과가 나올 정도로 이제 대학생 충원이 안 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앞으로 길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낙후가 아닙니다. 낙후 정도를 걱정할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소멸의 단계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7년 동안 살림을 한 정당에 맡겨봤다고 한다면요. 4년 더 연장한다 그래서 31년 맡긴다고 지금이 다 많이 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정현한테 한번 맡겨놓으면요.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전남을 확 바꿔놓고 싶습니다. 진짜 일자리가 최고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미치도록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이정현 국민의힘 전라남 도지사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혼신을 다해 도민들의 더 많은 신임을 얻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